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골프 모임과 연관된 확진자의 가족 2명 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추가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1일 확진자가 3명 이하로 나온 건 지난달 23일 이후 9일 만입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나주와 순천에서 확진자 1명씩 나왔고 지난달 29일 이후 나흘째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900건이 넘는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광주시는 수능일인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서울 이삿짐센터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4차 유행. 한 호프집을 매개로 교도소와 유흥주점, 대학병원까지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는 이어졌고 체육동호회와 각종 소모임을 통한 산발적 감염은 결국 대기업 사업장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확진자만 204명, 월별 누적 환자로도 가장 많습니다. 확산세가 심했던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2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증상 환자는 물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던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가 거리두기 2단계 카드를 꺼냈습니다. 20, 30대 환자가 약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나와서 굉장히 지역 확산의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모임과 수능 시험 후 확산 가능성을 염두한 조치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수능이 끝나면 또 굉장히 좀 더 증가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미리 대비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에 이어 광역단체 가운데 5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꺼낸 광주시. 이른바 100시간 멈춤이 지역 감염 확산세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광주 전남 97군데 시험장에서 순조롭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치러지는 올해 수능 시험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를 구분해서 각각 별도의 고사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수험생 3만 500여 명 가운데 확진자는 2명, 자가격리자는 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된 이번 시험은 제2 외국어 시험을 마지막으로 오후 5시 40분에 종료됩니다. 여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자녀들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해온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일회용 기저귀와 과자 봉지 등 쓰레기로 가득 찬 집. 8살과 3살 남매는 놀 만한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숨진 갓난아기가 2년 동안 보관돼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는 어머니 진술과 외상 흔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치된 채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죠. 2017년 경남 창원에서도 형제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는 3살 여자아이가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는 지난해 확인된 것만 2,800여 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인천 라면 형제 사건에서 보듯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방임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방임은 죽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인식 수준에서 되게 낮은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임에 대한 사회적 방임이라고 할 정도. 전문가들은 이번 여수 사건처럼 이상 징후를 신속히 알아차리는 주변의 관심이 방임에 의한 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난아기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집에서 쓰레기를 치우기 전에 아기 어머니가 시신을 숨겼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주민센터 직원들이 아파트에 들어가 쓰레기를 치운다는 연락을 받고 아기 어머니가 시신을 미리 자신의 차로 옮긴 뒤 청소가 끝나자 다시 집으로 가져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기 어머니는 시신을 보관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의 한 중학교에서 한복 교복을 도입해 화제입니다. 몸에 달라붙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기존 교복과는 달리 품도 넉넉하고 활동하기에도 편해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15명뿐인 전남 강진군의 한 중학교. 한창 수업 중인 학생들의 교복을 보니 일반 교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윗옷은 한복의 멋을 살린 깃은 물론 오색 빛깔 동정도 달려 있습니다. 와이셔츠 역시 한복 저고리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저고리나 긴 치마를 입을 줄 알고 좀 애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었어요. 한복 교복은 이렇게 살짝 A라인으로 되게 펑퍼짐해서 편했고, 그리고 와이셔츠도 막 그렇게 불편한 재질이 아니고 편한 재질이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전교생 15명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디자인과 색깔, 재질을 선정해 한복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한복 교복을 학생들에게 빌려 직접 입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의는 물론 상의도 품이 넉넉한데요. 또 이 신축성도 매우 좋아서 활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대상이 아니었던 3학년 학생들에게도 한복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을 살리는 우아한 한복을 입음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통을 되돌아보고 되살리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살아있는 인성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달 16일부터 한복 교복을 입기 시작한 학생들은 한복 교복이 더 널리 보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목포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여수가 3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늘은 특히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내릴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도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어서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영광이 5도, 장성이 6도 가리키고 있고요. 여수와 순천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6도, 장흥과 해남 8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6도에서 10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도 2, 3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의 매출액이 305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까지 남도장터의 매출액은 305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63억 8천만 원보다 4.8배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회원 수도 29만 명으로 지난해 2만 8천 명보다 10배쯤 늘어났습니다. 조선대학교는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이 자기 공명 영상 검사만으로 치매를 조기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연구단이 지난 8년 동안 8,000명의 치매 고위험군을 선정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60세가 넘은 일반인 1,000명 이상의 뇌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해서 치매 감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단은 이번 결과를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운동 역사를 왜곡해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 씨가 법정 구속되지 않은 사이에 또다시 5.18 역사를 왜곡하는 책을 출간해 5.18 기념재단이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5.18 기념재단 등은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지시의 신간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에 대해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 포스코가 안전사고 방지 대책으로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앞으로 3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해 안전관리 요원을 2배로 늘리고 관계사 등 모든 임직원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기술대학을 설립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해안가 불법 개발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어제 시정 브리핑을 열고 일부 SNS 등에서 주장하는 돌산 난개발, 자연 훼손과 관련한 특혜와 묵인 등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해안가 불법 개발 행위를 전수조사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능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